작년은 임신 상태에서 워킹맘으로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가 아플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늘 이런 점에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던 제게 작년 겨울 너무 아픈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작년 11월쯤인가 어느 날부터 3살 된 딸의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맞벌이인 저희 부부 때문에 친정엄마가 아이 등하원을 도와주셨는데요. 어느 날 절 붙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린이집 갈 시간이 됐는데 유나가 갑자기 울었어. 울었다고?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아니, 그런 말도 안 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려서 좀 이상한데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아이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아이 눈썹 위가 좀 빨갛더라고요. 그 순간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혹시 선생님이 때렸어? 응, 때렸죠. 언제? 언제 때렸어? 밥 먹을 때. 어디 때렸어? 여기. 그러면서 아이가 가리킨 곳은 빨간 부위였어요.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상상한 걸 사실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어서 아이 말만을 믿을 순 없지만 이걸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했죠. 아이 반 담임 선생님이 불쾌해할까봐 차마 CCTV까지 보여달라고는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정 불안하시면 CCTV라도 확인하실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다 싶어 CCTV를 확인했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올망졸망 앉아서 서툰 숟가락질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꼭 엄마가 먹여달라고 하는 애가 어린이집에서는 혼자 잘 먹더라고요.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 우리 애가 참 작고 어려 보이고 안쓰럽고 애잔한 마음으로 CCTV를 보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선생님이 아이가 바닥에 흘린 음식을 치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독 우리 아이가 음식을 바닥에 많이 흘렸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 아이가 말한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처럼 소리내서 엉엉 울지도 못하고 한쪽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선생님께 소리치고 그 어린이집을 당장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려니 자리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옮길 수도 없고 바쁘신 친정엄마한테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목까지 차오른 화가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저희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흘린 음식 치우며 화가 나셨어도 참으셨어야죠. 저는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도 불안해하면서 내일 또 이곳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부탁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이들 식사 지도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불안하시지 않게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그 선생님은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저는 다시 내일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밤새 울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복하지?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저를 남편이 한참 도닥여 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4살이 되고 반이 바뀌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지금은 밝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가끔씩 이 일이 생각나면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엄놀 엄마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제가 그냥 울어버렸네요. 사연을 그러니까요. 읽다가 맞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 자,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유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 이게 뉴스에서만 보다가 우리 업로에서 직접 겪은 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신 유나 엄마에게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용감하게 꺼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마음이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사연을 쓰면서 또 그때의 마음이 생각났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잘 보내주셨어요. 저희랑 얘기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네요. 네. 진짜 같은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진짜 그런 사연이었고 사연을 읽으면서 자꾸 감정이입이 돼서 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맞아요. 사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 CCTV를 보다가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게 그게 2차로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아이를 어떻게 때렸다고 사연에 나오진 않았지만 3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행동이 얼마나 아팠으면 힘들었으면은 소리 내지도 못하고 울고 서 있었을까요? 정말 또 가슴이. 전 정말 오늘 사연 보면서 애가 맞은 것도 속상하고 더 속상한 건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내일 또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맞아. 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워킹맘이라 애한테 더 미안하고 더 많이 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괜히 나 때문에 애가 다친 것 같고 내가 일 안 하고 돌봤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막 이럴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당장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애를 계속 보내야 하니까 그 속에 올라오는 그 화를 진짜 그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맞아.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보내야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아니 아이가 밥 흘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3살이 밥을 5살도 흘리고요. 제 말- 어른도 흘려요. 아이마다 다르니까 맞아. 더 흘릴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그런 상황을 못 볼 뿐이면 어린이집 선생님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엄마도 내 아이지만 애들이랑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들어요. 화나고 또 짜증 날 때도 있고 근데 선생님들은 내 애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저도. 네. 그래도 힘들다고 나 짜증난다고 아이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작 3살인데 체벌도 아니고 훈육차원도 아니고 밥 많이 흘렸다고 그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할 부분인 거잖아요. 가르쳐줘야 될 부분인 건데 어찌 보면 학습이 되도록 밥 먹는 예절이라든가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할 상황인데 본인의 감정을 못 참고 그렇게 손이 올라갔다는 건 진짜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맞아요. 아니 정말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대하는 이런 직업을 그냥 단순히 돈벌이로 뭐 직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뭐랄까 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정말 다시 본인의 일을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어릴 때 안 받은 잘렸나 상처는 기억이 안 나도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엄마와는 다르잖아요. 아이가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부모가 없는 그곳에서 오롯이 믿고 의지하는 게 선생님인데 특히 이게 또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선생님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서 맞아. 신경이 상대적으로 더 쓰일 거거든요. 그 3살 아이 마음에 우리 유나 마음에 상처로 흉터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사연을 보고 그 어렸을 적에 어렴풋이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에게 그 사과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무슨 예. 일이 있었어? 그 당시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면 손가락을 그렇게 때리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지도는 해주시는데 엄청 많이 때리셨어 하여튼 그 선생님은. 어머. 그런데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울었었나 봐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마에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학원 원장 선생님께 그 속상함을 표현했고 그 해당 선생님이 우리 집에 이제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선생님이 우리 집만 아니고 그 배우는 학생들 집집마다 가서 사과하셨어요.
아 진짜. 진짜 그거 아니, 기억이 나요. 제 피아노 기억에. 배우는 애들 손가락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피아노 배우는 손가락으로 하는 건데 저 때도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가 돼서 그러지 않는다지만 솔직히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난 건 뭐 그럴만해서 그랬다 싶은데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선생님이 교사하고 계시면 진짜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학교에서 술도 마시고 아이를 밟고 올라가고 아이 따귀를 때리고 말도 안 돼. 기억이 좀 흐릿해지긴 했지만 정말 이상한 남자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건 아니다. 근데도 그 선생님이 학년 무슨 주임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었어. 어머. 그 당시에도 저는 6학년 때였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게 근데 그 조금 저학년 3, 4학년 그 담임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3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정말 아이를 사랑할 마음이 없는 분들은 진짜 이런 말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말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당연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돼.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진짜. 맞아요. 아, 무슨 이런 거 검증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네요. 진짜 엄마의 마음은 될 수 없어도 아이를 기본적으로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진짜 이런 일은 만들지 않거든요, 진짜. 맞아요. 아이를 사실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도 힘든데. 근데 그런 진짜 사명감 같은 걸 갖고 하는 게 맞고요. 저도 아이 셋 다 어린이집 보내고 있지만 엄마도 어린이집을 믿고 보내야 하잖아요. 맞아. 우리 애 먹는 건 잘 먹일까? 애를 잘 안 봐주지는 않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서 보내야 하니까 믿고 보내는 건데 저도 한 어린이집에 애들을 오래 보냈어요. 네. 한 어린이집에 애들 셋을 다 보냈는데 아이들도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집을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 지난 여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요? 영희 씨 애들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사건도 아니죠. 뭐 사고죠. 사실 사고. 놀이터 나가서 바깥놀이를 했어요. 둘째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쭉 긁혔어요. 근데 그 미끄럼틀이 이렇게 둥근 원통 미끄럼틀 같은 거 있잖아요. 뭔지 안 알아요. 보이는 거. 뭔지 알아요. 근데 그 안에 나뭇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게 좀 길고 깊고 크게 이렇게 긁힌 거예요. 근데 목이에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 근데 이게 점심 먹기 전에 이렇게 다치고 병원까지 다녀왔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퇴근할 때 다 돼서 받은 거예요. 선생님은 크게 안 다쳤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15cm 넘게 긁힌 거죠. 15cm면 엄청 꽤 큰 건데? 그렇죠. 엄청 길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선생님도 또 이제 대처를 해주고 병원도 데려갔는데 정작 엄마한테 알려주셔야 하는 걸 잊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뒤늦게 연락을 주시긴 했는데 졸지에 나는 내 애가 다친 것도 모르고 일하면서 웃고 그러는 동안 애는 다치고 병원까지 다녀온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 근데 엄마가 옆에 없는 거잖아. 맞아. 그 마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 빨리 알려주지 않은 선생님께 처음으로 좀 화가 났거든요. 물론 안전사고지만 그래도 다친 것도 속상한데 엄마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이건 진짜 이거대로 속상할 일이네요. 너무 속상했어요. 영희 씨 진짜. 말대로 뭐 다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왜 연락을 바로 안 해주셨어요? 그 텀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너무 길었죠. 그럼 상처는 괜찮았어요? 그것도 좀 속상했어요. 원래 가던 병원을 안 가고 다른 데를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동네 소아과를 가고 있어요. 그 병원만 물어봤어도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시던 내과를 가신 거예요. 간단한 처치만 하고 놔두라고 해서 놔뒀다가 흉졌거든요. 아무튼 저도 너무 그날 속상한데 저도 그 다음날 아이를 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화를 못 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집으로 왔다가 저는 첫째 때부터 이제 이 어린이집을 보냈고 또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다 좋으신 거 아니까 그리고 워낙 가깝게 지내요. 막 허물없이 지내고 그래서 그날 와서 키즈노트에다가 정말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요? 그렇게라도 진짜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라도 해야겠는 거야. 저도 유나 어머니가 하신 말이랑 마음이 진짜 똑같았거든요. 이제껏 어린이집에 감사한 게 더 많지만 아이가 다친 것도 속상한데 연락을 안 주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고. 근데
내일 또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해서 선생님께 이런 글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정말 제 마음 다 썼거든요. 근데 진짜 진심을 썼지. 그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그런데 그 편지 올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 주임 선생님, 원장님 막 또 차례대로 전화 오셔가지고 통화하고 울고 다음날 가서 또 아침부터 원장님이랑 끌어안고 아유, 제가 뭐 유나랑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게 참 아이를 원에 맡기는 부모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나도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이제 다쳐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혹시라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맞아요. 엄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혹시 내가 이미 답을 정하고 애들한테 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물어보고 좀 주관식으로 다양하게 답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근데 다행인 거는 진짜 매번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막 놀다가 다친 거였어요. 진짜 다행이게.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정말 상처나 어디 다쳐서 오면 진짜 그런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아니겠지? 혹시 막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워낙에 많고 하니까 저도 한 번씩 선생님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괜히 한번 떠보는 거야. 맞아. 그렇게 되게 근데 정말 우리가 유나 같은 상황을 안 만날이란 법이 없으니까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맞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뉴스처럼 계속되는 이 단어 쓰기도 싫은데 계속되는 이게 학대라든가 심하게 아이가 다쳤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나의 상황은. 그 선생님도 또 그 뒤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으신 걸 보면. 근데 일단 저희는 그 후로 그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다고 믿는 수밖에 없는데. 맞아. 일단 유나를 봐서는 유나 엄마가 그 당시 잘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진짜 아유 너무 대단하세요. 잘하신 것 같아요. 에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 일이 벌어지면 일단 먼저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그게 침착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서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해당 선생님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막 자기가 피해자인 마냥 의림 마냥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부모로서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지 그걸 좀 충분히 표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침착하게. 그리고 이번 사연처럼 식사지도는 진짜 원장님께서 하신다고 그 한 것처럼 그 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좀 진짜 신신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최선의 방법은 교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아이는 원으로 옮기는 거지만 영희 씨도 그랬고 유난해도 그렇고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정말 부득이하게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도 그랬지만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이니까요. 진심을 보여주고 제 마음을 다 알려주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물론 어렵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진심이기도 하고 유나 어머니도 그 선생님께 우리 아이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아까 저가 그거를 읽으면서도 너무 눈물 났는데 아마 그 원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 없다 생각하신 마음도 있어서 CCTV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나 엄마가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믿고 맡겨주시는 그 마음을 보고 더 유나에게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도 그 유나 엄마의 그 반응에 감사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유나한테 신경을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우리가 24시간 아이를 끼고 살아도 다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면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라 맞아. 엄마들 마음에 불안하면 아이들도 다 느끼거든요. 예전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연극으로 꾸민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전달되니까 오해도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처음 어린이집 등원시킬 때 그 아이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려면 등원할 때 선생님과 인사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엄마가 선생님과 좀 안 좋은 것 같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다 느끼고 불안해한대요. 네, 그럼요. 아이들 다 느끼니까요. 정말 유나가 겪은 일들이 없어야 하고 진짜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더더욱이 없어야 하고요. 근데 이런 일을 만나도 엄마는 아이에게 불안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게 우리 아이에게 더 많이 사랑을 줘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만난다면 엄마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아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의 마음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네요. 정말. 맞아요. 아니 정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아유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네요. 저도요. 괜히 오늘 우리 애들 좀 빨리 그러니까. 안아주고 싶고 그러네. 아유 참. 자, 우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오늘 안방극장은 좀 무거운 이야기였네요. 내가 아무리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키우려고 해도 엄마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요. 엄마는 좀 억울해도 아이 때문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 때도 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속상해도 울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나가 밝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그 뒤로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믿음이 엄마의 마음이 우리 유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밝게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나 엄마 그땐 정말 속상했겠지만 그 일로 분명 유나 엄마 마음에도 많은 부분 얻은 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더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엄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